4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1분 코스피의 과학자 피터입니다. 오늘 먼저 시황 한번 쭉 훑어보고, 제가 오늘 유튜브 멤버십 게시판에 질문을 하실 분들을 하셔라 요청을 드렸어요. 하고 질문이 지금 뭐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수준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제가 과연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질문이 제가 오늘 질문 하셔라고 18개가 들어왔네요. 제가 아는 한 한번 다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을 한 게 언제죠? 4월 14일 저번주 목요일날 코로나에 걸려서 조금 회복하고 이제 하고, 지금도 몸은 이제 완벽하게 회복이 됐는데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목 쪽에서 그 목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지 목이 이렇게 좀 컬컬하고, 아직까지 이제 목이 좀 목소리가 이쁘지 않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걸걸한 목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을 차트를 볼 때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지만, 차트의 모양,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파동의 모양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평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래량이다. 요거는 이제 두 개가 중요도가 비슷한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세 개 다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수급을 보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를 본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한 방향을 얘기할 때는 신뢰도가 올라가고, 얘는 올라간다 그러는데 얘는 뭐 내려간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엇갈리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잘 안 맞아요. 그렇게 보시고, 이런 것까지 더 봤을 때 같은 방향으로 많은 차트가 한쪽을 얘기하고 있다면, 위다 그러면 위고, 아래다 그러면 아래일 확률이 높은 거죠. 어차피 주식은 확률이다. 그리고 차트는 다 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멍청해가지고 저도 못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막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잘못 보고 아래다 이렇게 칠 때도 있는 거죠. 제가 해석을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선물 차트를 제가 맨날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이 한 2천 몇백 개 정도 되거든요. 정확히 보면은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867개, 그리고 코스닥이 1381개. 그래서 뭐 2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더하기를 제대로 했나요? 150개. 뭐 2300개? 요 정도. 그런데 어차피 시가총액 코스피 1등부터 200등까지가 상위 10%가 거의 우리나라의 시총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기 때문에 코스피 200을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개별 주식은 전혀 코스피 200과 다를 때도 많죠. 그래서 코스피 200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우선 일봉 차트를 봤을 때 모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이때 여기서 뚫었어야 되는데 61선이 이렇게 중기 이평이거든요. 61선이 중기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거를 지지를 하면서 얘가 이게 늘어지지 않고 이렇게 도는 모양이 나왔으면 이쁘죠. 그리고 돌면서 지금 일목균형표를 걸어놨는데, 일목균형표가 기본적으로 앞구름이 검으면 안 좋아요. 그리고 붉은 구름이 나오면 좋은 건데, 검은 구름이 앞에 있을 때 이 검은 구름을 이렇게 중간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여기서 비비적거려야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구름이 매물대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름 아래로 이렇게 미끄러지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뚫을 때는 이렇게 중간을 파고들고, 구름을 파고들고, 구름을 파고들면 이평이 돌 거예요. 이렇게 돌고, 그러면 20일 노란색이거든요. 요 노란색 20일 이평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정배열이 나면서 이렇게 구름을 뚫고 그럼 여기 구름이 이제 바뀌어요. 약구름이 빨갛게 바뀌고 여기가 다시 저항이 되면서 예, 여기서 또 치고 나가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지 못했다. 우선 그래서 여기서 미끄러 버렸어요. 이렇게 미끄러져 버렸다. 오늘 갖고 미끄러지다가 떴는데 오늘 또 빠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연속 하방이 시작된 것이냐? 지금 뭐 조단위로 선물을 외인들이 때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방이 지금 바로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바로 시작된 건 아니고 예, 다시 뭐 한 번 더 빠졌다가 뜰지 바로 오르락 뜰지 모르겠는데 또 떴다가 빠져도 바로는 안 빠지고 또 떴다 빠질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우선 좋진 않다. 예. 그런다고 해서 뜬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오늘 빠졌는데 또 뜬다고 해서 뭐 바로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좀 우울하죠. 예, 그건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일단 빠져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오늘부터 보다는 한번 떴다가 빠지지 않을까. 빠져도 예, 그냥은 안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돼요. 하지만 너무 믿지 말아라. 우선 일봉을 봤을 때 일봉의 파동 모양이 안 좋은 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는 전저점 전고점입니다. 요 위치가 요 위치보다 낮다. 예, 우선 안 좋죠. 그러면 왜냐면 요거 자꾸 두들겨야지 아니면 여기 올라가야지 힘이 있는 건데 여기서 매물이 막힌다는 얘기죠.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전고점보다 요 차이가 많을수록 많이 벌어질수록 안 좋은 거죠. 많이 벌어질수록. 근데 요만큼 정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 낮다. 그리고 전저점까지 낮으면 굉장히 안 좋죠. 전저점은 아직 여기는 지키고 있어서 전고는 낮지만 여기는 어떻게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긴 하다. 예, 하지만 또 파동을 볼 때 여기서 이렇게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 빠진 거에 얼마 정도까지 올라왔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쪽에서 보면 한 중간 정도 올라왔죠. 이거는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보통 한 3분의 2 정도 올라오면 좀 세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선 여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치는 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중간치는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여기도 좀 이쁘지 않죠. 왜냐면 여기보다 여기가 좀 높은 게 좋거든요. 중간치 오고 여기서 높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뚫어지는 모습이 나왔으면 밀려도 다시 뜰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뚫지 못하고 또 60일 2평 제가 중요시 여기는 2평에서 정확히 두들겨 맞고 쭉 밀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선행수평 원이거든요. 구름을 지금 넘지 못하고 그대로 구름 타고 이렇게 밀리고 있다. 여기 한번 또 어제 올라왔는데 어제가 또 60에서 예, 보시면 바로 두들겨 맞았죠. 예, 보실 거예요. 자꾸 60일 걸린다. 예, 20일까지 걸렸어 어저께는. 그래서 2평은 저항 역할을 합니다. 위에 있으면 역별 상태에서. 그래서 안 좋다. 예, 그리고 20일, 60일도 역별. 10일까지 10일, 20일, 60일이 모두 역별이다. 예, 역별에 자꾸 두드리면 우선 안 좋죠. 예, 안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이거 지우고 요때를 이제 요때 두들겨 맞을 때를 과거를 뒤돌아가서 여기를 비교를 해보면 과거를 여기 보시면 여기서가 비슷하거든요. 지금이랑 60일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20일 여기서 딱 부닥쳐서 정별이 떴어요. 그래서 정별 위로 올랐어요. 여기까지 아주 이뻤어요. 예, 아주 이뻤는데 그래서 장대를 맞으면서 뒤로 밀렸지만 아직은 60일이 내려가지 않고 다시 플랫 버티는 상황 이게 중요합니다. 60일이든 20일이든 2평의 방향 이게 내려가고 있느냐 중간이냐 올라가고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똑같이 정별이 나도 내려가고 있는 60일 위에서 이렇게 일봉이 딱 정별되는 거와 플랫할 때 정별되는 거와 상승하고 있을 때 2평이 할 때는 다릅니다. 예, 이게 10점이면 얘는 한 7점, 얘는 한 3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올라타도 여기서 올라타는 게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거죠. 잘 안 떨어져요. 떨어져도 다시 위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뭐 한 7점 정도, 중간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특히 20일이 정배열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랐으면 그래도 한 7점, 6점 줄 수 있다. 근데 요거에서 딱 올라타는 거는 이거 퀘스천 마크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올라탔다고 이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위험하다. 근데 여기는 다 보시면 플랫하고
정배열된 상태에서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 좋았죠. 근데 여기서 무너졌지만 아직까지 60일이 이게 꺾이지 않고 끝부분이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고 아직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탄 거예요. 이렇게 바로 안 빠져요. 예.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역배열이 싹 나면서 10일, 20일, 60일이 싹 역배열하면서 보시면 11선을 한 번도 올라타지 못하고 그냥 주르르 무너졌습니다. 5일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11선부터 보면 되는데 5일선은 어떤 의미로 보는 거냐면 5일선도 올라타지 못하고 지금 5일선 한 번도 올라타지 않고 그냥 계속 빠졌어요. 1월달에 진짜 약하다는 거죠. 진짜 약하다는 거예요. 5일선도 올라타지 못하는 거는 진짜 약하고 이 5일선을 올라타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다가 여기서 장대 음봉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바로 갭으로 띄운 다음에 얘가 움직이는 모양을 보시면 그래서 이 평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보시면 알 수 있죠. 자, 여기 파란 게 11선이에요. 11선을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한 달 동안 움직인 거 알 수 있습니다. 11선을 기준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 때문에 11선이 사실 단기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중기는 61선, 그 다음에 21선의 간격까지 가면 좋고 5일선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근데 5일선도 올라타지 못하고 빠지거나 5일선도 분기시키지 않고 오르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약하다. 요 정도의 의미로 5일선을 볼 수는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두둑에 맞으면 여기서 올리려고 했던 힘이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딱 꼬라지가 보시면 이때랑 비슷한 꼬라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비슷한 꼬라지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올라타기라도 했지. 이렇게 한번 올라탔어요. 이렇게 10일 정배열이 됐어. 10일, 20일, 60일 정배열이 됐지만 얘는 한 번도 아직 정배열이 못 되고 여기서 10일, 20일 여기서 한번 대고 비벼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아래서 좀 주로 미루고 있는 게 이때보다 차트상 더 약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시면 자 보시면 상방을 계속 비슷한 위치에서 두들겨요. 그리고 아래는 한번 무너졌지만 아래도 여기서 위에가 더 떴어요. 엉덩이를 왼쪽 봉우리보다 오른쪽 봉우리가 높은 게 강한 거죠. 그리고 빠질 때도 엉덩이가 왼쪽 엉덩이보다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게 더 강한 거예요. 상승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 그런데 이때는 그래도 이렇게 위에서 계속 두들기고 아래도 여기서 이쪽 엉덩이보다 떴기 때문에 차트도 훨씬 강한 모습이었는데도 하락 반전되면서 미장 무너지면서 박살이 났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높지 않죠. 높지 않고 낮아요. 그리고 이 낮게 두둑에 맞은 위치가 61선이에요. 그게 또 안 좋죠. 가령 이 낮은 게 여기도 낮지만 여기서 낮은 거의 의미와 61선에서 낮은 거 의미는 틀려요. 그리고 61선에서 여기도 맞고도 이렇게 쭉 밀었잖아요. 여기도 쭉 밀리고 여기서 기어 올라갔는데 이만큼은 또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또 61선에서 또 두들겨 맞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항마다 걸리고 이런다는 거는 굉장히 좀 차트가 별론 거죠. 그리고 제가 이평이랑 지금 파동 모양으로 설명드렸는데 일봉이 안 좋다. 거래량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변수가 많아가지고 해석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되게 복잡해요. 지금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빼고 이평과 파동 모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봉을 봐야 됩니다. 지금 주봉을 보면 여기서 추세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충 꼭대기를 한번 연결해 보고 대충 아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추세를 볼 때는 추세선을 그리면 되는데 꼭대기끼리 연결을 하고 보통 그 다음에 아래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근데 신뢰도는 얘가 위와 아래선이 평행이 될 때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보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추세의 신뢰도가. 그런데 보시면 위와 아래를 꼭지점을 연결한 부분이 이렇게 좀 수평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좀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지금 주봉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아래로 꽂고 있는데 좀 더 여기서 추세선을 디테일하게 보는 방법은 반을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주봉은 크기 때문에 일봉보다 크기 때문에 더 잘 맞습니다. 이렇게 반을 쪼개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자 여기가 요 위 중간보다 위에 있으면 그래도 강한 거고 하락 추세지만 자꾸 위에 있으면 좋은 거 그래도 강한 거죠.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자꾸 아래 있으면 약한 거죠. 이것도 파동이에요. 에너지니까.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사려는 힘과 팔려는 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살려는 힘이 팔려는 힘보다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위로 부닥친다는 거는 살려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내려가려고 아래쪽에 부닥치는 거는 팔려는 힘이 많은 거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위치가 작년 가을에 올해 1월달 두들겨 맞게 자꾸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제가 틀렸지만 이게 뭔가 빵점은 아니다. 그냥 뭐 무식하게 틀린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때는 차트가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수급도 괜찮았어요. 삼성전자를 거의 뭐 4조 넘게 외인들이 하이닉스는 2조 사들였기 때문에 저도 이때 상방을 외쳤던 거고, 물론 이때 역별 났을 때 긴급 대피 신호를 보냈어야 되는데 제가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못한 거는 지금 뭐 천추의 한이지만 이게 빵점짜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중간에서 지금 이렇게 헤매죠. 여기 보시면 중간에서 헤매고 최근에는 요 위에서 이렇게 좀 놀고 있다. 그래서 하지만 얘는 요 추세선 위에 이렇게 자꾸 막 달라붙잖아요. 달라붙어요. 이렇게 막 자꾸 이게 굉장히 위에 있죠. 얘는 보시면 좀 멀어요. 이렇게 좀 중간 위에 있는 거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요 다 꼬리가 달리고 멀고 요 몸뚱아리들이 보시면 질질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뚱아리들이 여기 아래 요 아래를 지금 내려가려고 지금 폼을 잡는 거죠. 근데 요 아래 내려가면 전저점을 깨버려요. 여기 전저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주봉을 덩어리로 봤을 때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떨어진 이 부분이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되게 크게. 그럼 보시면 음봉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하나의 음봉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월봉으로 보면 이걸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하나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월봉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지금 이게 하나의 큰 음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큰 음봉을 맞았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음봉에서 반등이 얼만큼 나오냐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또 파동입니다. 이게 보시면 딱 중간까지 올라왔지만 중간까지 올라온 게 장대로 이거를 메꾸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랑 지금 요 위에 이렇게 꼬리가 달려버리는 거랑은 틀리죠. 힘이 없다. 그러면 기어는 올라왔지만 실제는 여기입니다. 중간 아래까지밖에 못 올라온 거예요. 우선 이 큰 음봉에 중간 아래까지 못 올라오고 만약에 이 꼬리 달린 거를 빼고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 음봉을 더 약합니다. 이렇게 음봉을 몸뚱아리만 본다면
얘가 올라온 게 이 큰 음봉에 절반도 못 올랐어요. 꼬리까지 봐도 절반은 못 올라오고 몸뚱아리가 힘이 있는 거니까 몸뚱아리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이 큰 음봉, 이 꼬리 달린 부분을 제외한 아랫부분을 자꾸 침범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저점 여기를 깨지는 않았지만 덩어리 큰 몸뚱아리 자체는 지금 다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평을 두들겨 맞으면서 일봉상 60일 2평 맞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혀 이 그림 차트의 그림 모양으로는 나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급을 보면 제가 이제 알파로 수급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선물 옵션을 맨날 보고 있으니까 요 시장 종합 봤을 때 6월물에서 지금 외국인이 오늘까지 때려놓은 게 2조입니다. 지금 1조에서 2조 왔다 갔다 오늘 좀 많이 때렸어요. 6월물 시작된 이후로는 최고로 많이 누적되고 있는데 3월물에서 6월물로 옮기는 거 그걸 롤오버라 그래요. 선물을 다 청산 안 하고 일부러 옮깁니다. 근데 그걸 많이 옮길 때가 조금 옮길 때가 있는데 올해 이번 달 엄청 옮겨져요. 무려 4조 이걸 계약수로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24,000 계약인데 4만 계약 정도를 넘게 옮겨서 지금 6만 계약이 외인들이 하방으로 선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을 여기서 요게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선물을 많이 해소하고 선물을 사든지 아니면 선물을 많이 매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보시다시피 조 단위로 선물을 계속 하방 선물은 매도 아니면 매수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래쪽으로 지금 배팅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거를 저번에 방송한 것처럼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장대 용봉을 한 2, 3일 만들면서 해소하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하게 하면서 해소하고 있는데 지루하게 해소하는 거는 이거는 좀 굉장한 난이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보는 거는 요거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금방 얘네가 다 이제 정리했구나 이 아래쪽 공격을. 그래서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선은 아래쪽이 터질 가능성이 결론적으로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릴 수도 있겠으니까.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상방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 60일선이 이렇게 최소 지지 안전빵은 이렇게 도는 거 최소 지지가 나오고 노랑 20일선이 여기 올라타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불안하니까 일봉이 딱 이렇게 딱 쓴 거를 보고 이제 주식을 사볼까 이렇게 하는 게 한 2750 정도 되거든요. 업종으로 보면 너 때문에 바닥 못 잡았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기 돌고 돌면 요 정도 되겠네요. 2730 정도면 되겠네요. 요 정도면은 그림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돌고 여기 올라타니까 여기 30, 50 요 정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장대가 딱 올라타는 걸 본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닥일지라도 여기가 바닥이었을지라도 여기가 바닥이었을지라도 여기를 못 잡았다 라고 하지 말고 주식은 안전한 게 좋은 거니까 마음 편하게 하려면 그때 하는 게 좋고 안 그러다가는 또 한번 또 이렇게 난리법석이 날 수도 있으니까 요때 요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용장고를 걸어놨는데 보시면 신용장고가 지금 미친듯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다 던졌다가 겁먹은 거죠. 쫀 거죠. 그래서 올려주니까 이때 이제 막 원래 신용은 따라갑니다. 그래갖고 주가가 올라가면 신용이 늘고 주가가 떨어지면 신용이 줄어요. 그 신용은 개인 맞춥니다. 그런데 요때 1월달에 박살이 나면서 신용이 쭉 빠졌다가 한번 올려주니까 겁나가지고 싹 다 빠진 거예요. 이제 모르겠어요. 겁난다. 근데 여기서 바닥 두 번 다져주니까 바닥 찍은 것 같은데 요즘 주린이다. 이 개인들이 주식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한번 들어준 거 데드캣 바운스 같으니까 우선 싹 줄였는데 여기서 지지를 해주니까 이거 봐라 괜찮아. 그래서 쭉 따라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여기까지 뭐 괜찮아요. 뭐 일반적인 루틴이에요. 이 신용 움직이는 거 보면. 그런데 여기 이렇게 빠지니까 야 이거는 여기서 지지가 나온 거야. 이거는 빠질 때마다 계속 사야 돼. 예, 그래서 지금 신용이 막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데 과연 이것이 긍정 신호일까요? 예. 그리고 신용을 다 찍어보시면 저는 다 찍어봤는데 무슨 종목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다면 좀 더 어떤 마음의 터치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건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까지 시황을 우선 쭉 설명 드려봤습니다. 예. 재밌어요? 예. 재밌어야 되는데 지금 25분이나 혼자 떠들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좋게 보는 전문가. 이제 LG전자는 애플 이슈가 없으면 그냥 그래요. 예. 애플이 있으면 좋고 애플이 없으면 별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냐? 제가 오늘 방송이 길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죠. 가령 최근에는 좀 오르지만 텔레콤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꾸준히 조 단위의 돈을 벌지만 주가가 갇혀 있는 이유는 계속 성장을 안 하고 얘네는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멈춰 있단 말이에요. 연봉을 보시면 다 알아요. 이게 갇혔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무선 통신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고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다음에 무선 통신 이후로 뭐 맨날 똑같으니까 돈은 뭐 잘 벌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봉을 보시면 드라마틱한 상승이 안 나오죠. 그리고 신한지주 뭐 금융회사 은행도 보면 똑같아요. 갇혀 있는 거죠. 이렇게 예. 물가 상승률 정도 이상의 어떤 그런 걸 안 보여. 하지만 삼성전자를 보면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하죠. 왜냐면 반도체라는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거기에 1등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확대와 함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지만 주식은 이렇게 큰 장기 우상향을 한다. 그랬을 때 전자제품이라는 게 과연 반도체처럼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안 쓰던 뭐 요즘 건조기라든지 뭐 와인 셀러도 요즘 많이 쓰시고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뭐 TV, 냉장고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렇게 특별히 벗어나진 못해요. 그럼 얘네가 돈을 더 벌려면 이거를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서 마진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뭐 2등, 3등 애들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상승은 없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시장이 그냥 커지는 겁니다. 근데 1등이야. 그 시장 커지니까 같이 그냥 쭉쭉쭉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처럼.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LG전자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포지션에 있는 업종인 거죠. 그랬을 경우에 프리미엄으로 마진을 늘린다든지 2등, 3등의 점유율을 뺏어 오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진출하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 자기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다른 성장하는 시장에 내가 여기서는 성장이 멈췄고 1등이지만 성장이 멈췄지만 다른 성장하는 시장에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이 성장하는 과실을 먹으면 이거는 우선 먹고 들어가고 여기서 보는 게 뭐 100이라면 여기서 10, 20, 30, 40 이걸 알파로 이거를 번다면 주가는 레벨 업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전장에 진출을 하고 그것을 LG전자 보시면 뭐 그냥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이게 하나가다 뭐 좀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그게 큰 뭐 이렇게 2배 정도 한 10년 동안 5년 동안 삼성전자랑은 완전 다른 차트죠. 어마어마한 그런 장기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그게 그런 이유죠. LG전자가 가전의 경쟁력이 있지만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커지지 않으니까. 근데 프리미엄이라든지 그런 거에 선방을 해서 요즘 좀 많이 이렇게 한 2배 정도는 올랐지만 삼성전자랑은 완전 다르죠. 그런데
전장산업이라는 새로운 곳, 그것도 열리는 더 확장되는 전기차 시장에서 1등이 될지도 모르는 강력한 파트너 애플과 같이 한다. 예, 그것이 LG전자의 이걸 만들어낸 거죠. 이 기대감이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후속 소식이 안 들러오니까 뭐 마그마도 사고 뭐 어쩌고 했는데 꼬꾸라치고 뭐 주가도 빠지고 호스피탈하고 다시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원래 LG전자 여기 있어야 되는 애야. 많이 해봤자 여기. 예. 그래갖고 오버슈팅 했는데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그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쭉 땡긴 거는 기관이나 외인들이 땡겼는데 소문이 돌았죠. LG전자의 1분기 실적을 뜯어보니 알 수 없는 어떤 매출과 이익이 있더라. 그래서 애플의 전장 쪽에 납품이 들어간 게 아니냐. 소문입니다. 그래서 올랐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이거는 레벨업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소문과 기대만 오른 건데 진짜로 납품이 시작돼? 그리고 애플이 이제 조만간에 뭐 내후년부터 차근차근 뭔가 제품을 전기차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얘네가 뭐 워낙 비밀주의니까 애플이.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벌써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얘는 뭐 가겠죠. 근데 뭐 그게 또 뻥이다. 그러면 뭐 꼬꾸라지는 거고. 근데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으니까 제가 아는 거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신용융자 보여드렸고 주식형 갭투자? 주식형 갭투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아파트 갭투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건가요? 신용융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어느 선까지? 환율은 별로죠. 근데 환율은 좀 양면성이 있어요. 환율이 너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우선 환율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주식은 별로죠. 거꾸로 가요. 주식은 거꾸로 가는데 지금 가령 여기다가 딱 걸어보면 알아요. 환율 지금 이렇게 주봉을 볼까요? 일봉으로 봐도 뭐 지금 제가 환율 차트를 코스피 차트에 역으로 걸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코스피는 빠지고 환율이 내려가면 코스피는 오르죠. 지금 뭐예요? 좀 애매하죠. 원래는 환율이 이 정도 올라가면 코스피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 지금 여기 있어야 돼. 코스피가. 근데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상한 거예요. 코스피 환율이 너무 오버해서 지금 올라 있어요. 이게 이 정도는 아니지. 환율이 보통 뭐 여기 있으면은 뭐 주가가 요 정도. 근데 환율이 여기일 때 이거 100% 일치하진 않지만 환율이 좀 너무 오버슈팅이다. 그래서 저 방송에서 말씀드린 환율이 너무 이렇게 원화가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수의 어떤 트리거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우선은.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요 전고점을 깨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요 전저점을 여기서 붕괴할 가능성은 높죠.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깬다면. 그런데 여기를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주식이 코스피가 2,600을 붕괴한다면 다음 라인은 여기죠. 뭐 여기 선물로 320 정도 되는 거고 업종으로 보면 (2,400) 정도 되는 거예요. 최악은 2,200이죠. 최악은. 그런데 2,400까지 떨어져 버리면 환율이 저 상황이기 때문에
2400까지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장기간 비추세로 행보하지 않고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이 오히려 매수의 트리거 역할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거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방어가 나오는 걸 보면 바로 받아야지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끌지 않고 빠르게 우선은 어느 정도는 V자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가서 말이 바뀔 수 있어요. 다음에 요거 말씀드렸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를 한번 봐달라고 또 하니까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닥 지수가 있고 코스닥도 선물 지수가 있어요. 코스닥 선물 지수가 있는데 또 환율 때문에 또 너저분해 졌네요. 이걸 또 지워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지워보겠습니다. 네, 조회를 시켜버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봤을 때 코스닥 선물 지수가 있고 코스닥 지수가 있죠. 코스닥 선물은 코스닥 150개.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좀 달라요. 좀 다르죠. 그럼 요거를 2평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연결 선물로 걸고 이렇게 보면 우선 코스닥 150등 안에 들어간 코스닥 대형주들 위주로 보면 지금 보시면 얘는 정변이 낮죠. 얘는 이렇게 여기 정변이 낮죠. 그리고 60일, 20일, 10일 완전 정변이 나고 그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60일, 10일, 20일 역별, 그러니까 10일, 20일 역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20일, 60일 역별, 정별은 좀 중요하죠. 중기 방향성을 봤을 때. 그런데 얘가 이렇게 역별 나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60일 녹색선이 방향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올라탔을 때 이 녹색선이 최소한 플랫 또는 돈 상태에서 올라탔다면 이렇게 안 빠집니다. 잘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변이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고 볶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강력한 호재가 없고 주가 자체도 그렇게 낮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지고 볶는 게 나오는데 이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고 얘가 아직까지는 정배열 상태로 20일, 60일 위에 있다. 그러면 뭐 빠져도 또 올라가요. 바로 안 빠져요. 얘는 지금 봤을 때. 그리고 그냥 코스닥의 차트를 봐도 60일 아래 있고 이것도 깨끗하게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 간만에 1시간짜리 찍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고 요거는 똑같이 10일, 20일은 역배열이 낮지만 우선 정배열이 있고 위에 붕 떠 있죠. 근데 이제 안 좋은 거는 여기서 이제 20일을 계속 두들겨 맞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밀린 다음에 그리고 역배열 난 상태에서 두들겨 맞고 있다는 건 좀 안 좋죠. 그리고 오늘은 12선도 목 들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계속 두들겨 맞고 있죠. 그런데 대형주가 더 약하죠. 여기 붕 떠 있죠. 60일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는데 얘는 60일 아래에서 이렇게 150 놀고 있다는 거는 약하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코스닥이 봤을 때 코스닥 대형주가 저 아래 소형주보다 안 좋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형주가 제일 안 좋아요. 가령 차트를 보시면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고, 코스피 대형주 차트고, 거의 비슷하죠, 코스피 차트랑. 이건 중형주 차트고, 수용주 차트. 난리 났어요, 수용주는. 예, 중형주도 괜찮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150 아래에 있는 애들이 코스닥 150보다 더 좋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종목 장세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선수들의 장이다. 그런데 무슨 종목이 갑니까, 요즘에? 가는 거 보면, 무슨 뭐 사료, 뭐 철강, 무슨 뭐 알루미늄. 말 같지도 않은 평소에 거의 버림받은 종목들이 예,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근데 좀 안 좋죠.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지만 주가가 오르고 그런 거를 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미래,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또 다른 수출품, 뭐 이런 것들이 테마로 이루면서 오르는 테마장이 더 좋은 거지. 무슨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 사료가 오르고 뭐 상사주들이 오르고 뭐 전쟁 났으니까 뭐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오르는 거는 단기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테마주들은 뭐 테마로서도 지속력도 약하고 굉장히 뭐 질이 안 좋죠. 뭐 한일사료 같은 거 뭐 좀 뭐 막 날아가고 있는데 시가총액 뭐 300억, 500억짜리 건드려 가지고 여기저기서 작업해서 올리는 것들만 움직이고 그런 거는 진짜 따라붙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다 그런 종목들이어서 사실 진짜 고수들이 아니면 맨날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 위주로 쫓아다니는 그런 짧은 매매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면 뭐 거의 뭐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장이죠. 그래서 뭐 좀비 기업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는 현재 그렇다. 여기 말씀드렸고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게 그래야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위로? 이분은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질문이 어려우세요. 뭐 콜옵션도 사지만 양매도 포지션을 양매수로 바꿔가는 또 양매수까지 막 또 이런 거 옵션을 또 봐달라는 건데 요거는 잘못 약간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잘 쓰면 약인데 잘못 쓰면 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요즘 최근에 거의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이렇게 지금 배팅이 들어간 거 이렇게 지금 개인들 딱 보시면 아시지만 개인들이 지금 양매도 치고 있죠. 현재 5월물은 개인들이 양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빨간 게 아래쪽에 많죠. 우선 아래쪽에 좀 배팅이 많이 돼 있고 금투도 좀 아래 배팅이 많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적으로 보시면 또 봐달라고 하니까 봐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은 보시면 양매도인데 지금 아래로는 잘 안 올 것 같은데 하지만 박스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은 양매수인데 위에도 갈 수 있고 아래도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아래가 좀 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배팅을 하고 있고 금토는 양매수인데 아래가 좀 많이 배팅이 되어 있죠. 현재 옵션 포지션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신내린 피터 동자님 피터 동자 나이가 많은데 현대글로비스 앞으로의 전망. 현대글로비스는 아무래도 이제 회장님 거니까 관리하겠죠. 그런 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죠. 자기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 회사는 좀 관리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뭐 이런 데랑 차 딱 들잖아요. 보시면 현대차 딱 보세요. 여기 꼬꾸라졌잖아요. 이렇게 기아는 좀 더 좋죠. 왜냐면 기아가 주식이 더 많거든. 자기가.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뭐 현대보다 안 좋죠. 다 꼬꾸라지죠. 그런데 글로비스는 자기가 주식이 많으니까 그래도 좀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섹터가 와서 돈다. 아무래도 글로비스를 배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차트 모양은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해야 주가가 오르는 건데 자기가 주식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밀어주기나 뭐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차트는 지금 뭐 모양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라 말아라 이런 말은 제가 좀 애매합니다. 또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뭐 요 정도면, 왜냐면 여기부터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뭐 물려도 기다려 먹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인데 또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은 사라 말아라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요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제이크 선님 요것도 말씀드렸고, 하이브, 하이브가 지금 기간에서 엔터로 계속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가 좀 안 좋은데, 지금 기간에서 좀 계속 때려요. 외인들은 좀 팔다가 살짝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엔터가 뭐 하이브만 안 좋은 게 아니고 뭐 다 별로입니다. 좀 이렇게 장대로 꼬꾸라지고 있고, 이렇게 좀 꼬꾸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고가를 냈던 JYP도 꼬꾸라지고 있고, 근데 좀 덜 꼬꾸라지죠 하이브보다는. SM도 꼬꾸라지고 있는데, 차트는 하이브가 제일 안 좋네요. 그쵸? 여기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SM은 비슷하고, JYP가 제일 센 모습. 그러니까 JYP는 뭐 얘네 그룹 애들인데 스트레이트인가? 아씨 이름 모르겠네요. 뭐 있어요. 걔네들이 잘 나가요. 그래가지고 빌보드 차트도 2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신고가 찍고, 지금 조정폭이 좀 작고, 하이브는 아무래도 뭐 군대 가네 어쩌네 뭐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기관들이 돈이 안 들어와요. 얘네들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계속 돌려요. 이거 팔고 저기 가고, 저거 팔고 저기 가고. 그런데 요즘에는 엔터를 팔고 이 돈을 가지고 뭐 딴 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돈, 같은 주머니 안에서 돈을 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서 요 주머니로 옮기고, 또 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돈이 계속 들어오면 여기 주머니 냅두고 이 주머니 새로 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도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엔터가 뚜뚜고 맞고 있는데, 뭐 엔터가 뭐 사양 산업도 아니고 뭐 앞으로 뭐 계속 좋은 거니까 지금 많이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저점까지 와버렸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또 사놓으면 또 올라가는 가격, 여기도 22만원, 여기가 좀 강력하거든요. 22만원 3만원, 근데 25만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사놓으면 또 다시 또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한다. 그리고 만약에 뭐 군대를 가더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뭐 방 의장님이 바보도 아니고, 얘네들 뭐 한꺼번에 다 보내면 요즘 군생이 짧아요. 1년 반이니까 뭐 다 해놓고 나서 뭐 이렇게 미니 앨범 뭐 아니면 뭐 뮤직비디오 이런 거 쓱 하다가 한 매출 대충 유지시키고, 그러다 갔다 오면 또 폭발력이 또 터지는 거고 나중에, 아니면 유닛으로 뭐 활동시키던지 뭐 이렇게 또 나름 보관이 있겠죠. 자기들이 밥줄인데. 그리고 다른 애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올해부터 신사업을 하니까 미국에서 두나무랑 뭐 여러가지 블록체인 관련된 것도 많이 하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나.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이게 되는 거는 참, 우리 주가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거는 참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견디거든요. 이런 거는 좀 견디기 힘들긴 하죠 사실. 근데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회사고, 경제적 해자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괜찮지 않나. 하이브는 좋은 회사지 않나.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세만 올려주면 뭐 바로 올라가는데, 전기세는 올려주지 않으니까 계속 바닥에 끼고 있고, 중국 상해는 아무래도 얘네가 뭐 봉쇄를 진짜로 가을까지 안 풀려고 그러는 건지, 오미크론 마우스 있으려고 생각하는 건지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정 안 되면 자기들도 풀겠죠. 포기하면 상해지수는 오히려 날아가고, 계속 묶으면 한 여름까지도 안 좋지 않을까. 가을에
3연임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여름까지 계속 봉사한다. 그럼 안 좋지 않을까. 요거 봐드렸죠. 추가 좀 했죠. 어느 정도. 비트코인표. 비트코인표 요거 좀 이따가 얘기하고. 비트코인 얘기할 시간 있나? 50분. 비트코인 이거 얘기하려면 진짜 1시간 얘기해야 되거든요. 제가 코인에 대해서 요즘 많이 트위터나 이런 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 특집을 한번 뭐 찍던지 해야지. 이거 시간이 깁니다. 이거 뭐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하려면 한참 얘기해야 되거든요. 코인 바닥에 대해서. 요거는 다음 기회에. 조선주는 똑같아요. LG전자랑. 조선주 차트를 딱 보시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령 연봉을 딱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조선을 뺏어오고 세계 1위로 막 도약을 하면서 난리가 났죠. 이게 보세요. 왜 이러겠어요? 다 뺏겼잖아요. 저기 차이나한테 다 뺏기고 앞으로도 못 뺏어 올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모양이죠. 갇혔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쩌고저쩌고 올라오는 건 그냥 많이 빠지면 좀 올라오고 또 올라가면 또 두들겨 맞고 그래요. 근데 장기 입형은 우선 별로 안 좋죠. 주봉상 봐도. 근데 많이 빠지면 또 올라오고 또 많이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뉴스라는 거는 뉴스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뭐 올라가면 뭐 해서 올라간다. 그리고 뭐 내려가면 뭐 해서 내려간다. 뉴스에 나오는 거지. 뭐 조선주가 뭐 이렇게 어떤 장기 우상향을 하는 그런 분야는 아니니까. 그리고 회사가 또 그러다가 또 망하는 회사도 아니에요. 돈도 벌어요. 앞으로 쭉쭉쭉 더 잘 벌지는 못할 것이다. 인 거지. 회사가 뭐 돈을 못 벌, 뭐 은행, 통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하지만 서서히 침몰할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중국 애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싸면 들어가고 뭐 비싸면 팔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지 않나. 조선주는.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는 반반이 섞여 있어요. 100% 네이키드로 하방은 아니에요. 나스닥, S&P 하방 강화.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서 너무 쉽게 무너져서 빨리 치고는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런데 무슨 4월 18일날 무슨 뭐 세금을 내는 거 뭐 어쩌고저쩌고 때문에 밀렸다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차트상으로는 약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약한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내려 꽂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붕괴할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내려 꽂더라도 여기서는 또 강력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전저점 부근 12,500 부근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깨려고 지금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고 내려가더라도 여기선 방어가 나오고 저는 지금 여기 볼리저 밴드 걸어놨는데 이 안에서 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여기서 막 파파팍 하면서 이 아래로 우선은 그렇게 보입니다. 하방이 스타트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은. 한국이랑 좀 다릅니다. 말씀드렸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금 목 다 쉬었습니다. 지금 53분 최근 들어서 최단기간 찍고 있습니다. 코웨이 삼성전자 코웨이까지 코웨이 하겠습니다. 코웨이 코웨이를 보시면 지금 요 파란 게 외국인 보유인데 쭉 늘어나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우연히 걸어놨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네요. 얘도 지금 근데 코웨이가 사실 이렇게 지금 그 구독 모델로 돈을 많이 벌고 좀 갇혔죠. 사실 갇혔는데 영업이익은 아마 계속 좋을 거예요. 이게 지금 좀 미래의 성장성이 멈췄다. 그리고 여기 뭐 주인이 뭐 바뀌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갇힌 건 있는데 요게 회사가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괜찮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요게 주가는 하단에 가깝거든요. 여기 정도면 거의 하단입니다. 66,000원. 7만원 정도면
거의 하단이고, 예,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지금 예, 이 정도면 거의 하단이에요. 예,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이라도 사도 된다. 예, 코스피가 밀려도 사놓으면 얘는 뭐 충분히 다시 7만 3천원 4천원, 예, 충분히, 예, 7만 5천원. 그리고 뭐 코스피만 좀 살아나면 한 8만원도 충분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코에는 오히려 매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수급도 좋고요. 지금 외국인 엄청 들어오네요. 예, 지금 파란색 보시면 올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계속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좀 느릴 수는 있는데 냅두면 충분히, 예,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예, 코웨이 지금 괜찮습니다. 예, 실적 대비 흐르기만 하다가, 예, 추세가 벗어나도 또 어느 정도 벗어나면 또 올라갑니다. 예, 실적도 한번 볼까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예, 실적이 지금 보시면 3조 6천억. 예, 그리고 얘는 매출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에 따라서 자동빵 늘어나는 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예, 실적도 좋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가 아닌가. 예, 코웨이 좋다. 삼성전자, 예, 안 좋다. 삼성전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안 좋은 점은 두 가지가 있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선물 지수에 삼성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맥점과 코스피 맥점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데, 보시면 여기에 빨간 게 쫙 들어온 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게 다 개인이고, 다 팔아먹은 게 기관은 뭐 여기서부터 계속 팔고 여기서부터 팔고 있고, 계속 팔고 있고, 외인이 여기서 왕창 사다가 왕창 샀죠. 예, 그래서 저를 헷갈리게 하고 또 이제 다 팔아먹고 있고, 예, 좀 쌍매도가 나오고, 얘라도 샀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기대가 있었는데 쌍매도가 나고 있고, 여기서는 그래도 개인이 안 샀는데 여기서 왕창 사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수급이 안 좋죠. 그 다음에 대차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식을 빌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주식을 왜 빌리겠어요? 예, 공매도 치려고 빌리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대차량도, 예, 많고, 그 다음에 코스피 선물지수는 삼성전자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68,300원이, 예, 전저점, 그리고 68,700원, 이 부분이 맥점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을 붕괴시키고 보시면 여기서 못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두둑이 맞죠,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안 좋죠. 그런데 제가 68,000원이면 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꼭 주식이라는 게 이런 수급가 차트만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절대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68,000원이라면, 예, 사면 먹는 가격이다. 뭐 일로 갈 수도 있죠. 뭐 61,000원 갈 수도 있고, 뭐 재수 없으면 뭐 58,000원도 갈 수 있지만, 이거 바닥을 딱 잡으면 너무 좋지만 갑자기 여기서 미친 듯이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외인들이 미쳐 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절대 가격에 들어오면 그냥 사도 돼요. 이런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장기 우상향 주식입니다. 반도체는 계속 커지고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왔을 때는 물론 나는 무조건 받아 잡을래. 그러면 좀 기다려 보셔도 되지만, 이 정도면, 네, 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회원님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까지 드리는데 비트코인만 답변을 못 드리고, 이건 다음 시간에, 예, 59분, 예, 23초. 예. 즐거운 주말 되시고, 예, 다음에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감사합니다.